생각해. 진짜 학원에 아침 일찍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 물론 나는 6시 40분에 일어나서 오긴 하지만 8시 40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정신 차리고 씻고 출근 준비해서 출근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쉽지가 않지. 그치? 오늘 숙제니? 2장 나갔어? 2장 한 개 아니고 2장 한 게 아니고 세상에 아니 2장인가? 그러니까 2장이면 그래도 평소보다 선방 아니야? 네. 자, 앉아 보시고요. 자,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96번부터 하나씩 얘기를 진행을 할 건데, 뭐,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황경수 다 있니? 자, 숙제 다 하셨나요? 준서가 숙제 다 했니? 어? 네. 오케이. 아이고, 자, 얼른 진행해봅시다. 진행을 해야지. 지금 오답이 지금 6문제 나와서 지금 할 건데, 추가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너무 불러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396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396번. 두 다함수가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로피탈을 배웠잖아. 그럼 로피탈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가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가를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 F0이 얼마다? 2다라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0분의 0꼴이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원래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2를 F0으로 바꾸고 x 빼기 0이라고 해서 미분계수 정에 따라 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로피탈 바로 때리고 x 0 넣어버리면 같은 식으로 뭘 얻어? F'0이 얼마다? 4다라고 준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를. 이해가 돼요? 자, 같은 식으로 나도 그래. 나도 무슨 얘기냐? 1번 F0, G0이 얼마야겠어요? 이 0분의 0꼴이 돼야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얘가 K가 된다는 걸 확보하고요. 이걸 토대로 자, fx, gx를 미분해서 x에 0을 넣은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힌트 두 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똑같아. 내가 fx 곱하기 gx를 hx라고 생각을 하면 위에 가처럼 h0이 k고 h'0이 마이너스 2다 해서 극한 값에 대한 힌트는 미분 계수와 관련된 정보로 정리가 됩니다. 라고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직접 증명해도 되고 로피탈 써도 되고. 근데 로피탈 쓰는 게 좀 더 편하죠, 당연히. 맞아, 아니야? 로피탈 쓰면은 한 방에 되니까. 굳이 내가 막 머리를 굴려서 미분계수 정해진 모양에 맞춰서 정리한 다음에 남는 건 따로 극한값 계산을 해서 유도하는 것보다 로피탈 때린 다음에, 그러니까 분모분자 x로 미분한 다음에 그냥 그 극한값, 그 x값 a로 가고 있는 x가 a로 갈 때면 xa를 대입 때려버리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서술형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서술형이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로피탈 써도 돼요? 안 돼요? 아, 그럼 안 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어? 학교 선생님한테 로피탈 써도 돼요? 하고 물어보면 네가 증명하고 써. 아, 그럼 안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객관식이야. 안 쓰면 바본 거예요. 서술형 쓰지 말라는데 쓰는 놈도 바보지만, 객관식에 쓰지 말란 말 없는데 쓰고 안 쓰고 있는 놈도 바본 거예요. 맞죠? 우리는 현명하게. 소수령 제한 조건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제한 조건은 나오겠지, 당연히. 낸다면. 그럼 당연히 서술형은 못 쓰게 될 거야. 그건 당연한 거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게 사실 의미하는 바가 뭐야, 얘들아? 봐봐. F, 이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니까, 요렇게랑,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2인 거야. 근데 지금 정리해보자. 아까 말했듯이 얘가 얼마라고? 얘가 아니지, 4고, 얘가 2고. 맞아, 아니야? 네. 그리고 이 최종 결과가 마이너스 2인 것까지 아는 거죠. 아직은 더 힌트가 부족해. 그리고 다 해서 뭐라고 한 거야? 아, 일단 이렇게 되면 얘가 얼마예요? 지금 말했듯이 얘가 2니까 얘가 2분의 k겠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k가 들어가겠지. 자, 그럼 정리하면은 얘가 얼마인 거야?
2k 더하기 2에 g 프라임 0을 한 게 마이너스 2잖아. 그럼 g 프라임 0은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맞아 아니야 얘들아? 자 근데 다해서 gx가 자 다는 되게 단순한 얘기잖아. 자 gx가 x는 0에서 극값을 가진대. 여러분 gx가 x는 0에서 극값을 가지면 공물이거나 골짝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다항함수기 때문에 뾰족점이 없어요. 맞아 아니야? 다항함수란 말이 없었으면 뾰족점도 가능해. 근데 지금은 다항함수니까 극값은 공물이 골짝이고 안 뾰족하니까 다는 g'0이 얼마다? 0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0인 거잖아. 그럼 k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하나씩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리고 극한식 계산할 때 루피타를 쓰는 게 당연히 편한 거고요.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421번. 400 몇 번? 21번. 21번. 자, 그 다음에 일단은 400번 할게요. 자, 400번 보시면 자, 3차 함수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대.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는 건 어떤 개형이죠? 우리가 개형을 배웠잖아. 3차 함수 개형 중에서 극값 가지는 개형 뭐겠어? 물결무늬 개형이죠. 걔만 극대 극소에 있다고요. 그래서 물결무늬 개형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나서 극값의 합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0이래. 아 그러니까 얘가 요런 물결무늬 개형을 가지는데 요 함수값이랑 요 함수값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일단 fx가 어떤 식이죠?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x니까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예요. 맞습니까? 네. 맞아 아니야? 네. 자 근데 여기서 0 만드는 게 이놈의 x좌표 y좌표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거야. f'알파가 0이고 여기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자 f'알파가 0이고 f'베타가 0이므로 알파 베타는 여기 해죠. 그럼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1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다? 6분의 A다를 얻어요. 자 이걸 왜 했냐면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이 식을 성립하니까 알파 6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A가 0이고 동시에 6베타 제곱 마이너스 6베타 더하기 A도 0이라는 걸 얻은 상태겠죠. 자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자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극값의 합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니까 계산을 해야 돼. 어떤 걸 계산해야 됩니까?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은 값의 합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맞나요 여러분? 맞아 아니야? 그치? 자 근데 이것도 잘 봐봐. 보시면은 뭐 이거 억지로 하면 뭐 다르게 만들 수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대입을 하면 자 f알파는 얼마예요?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더하기 a알파고요. f베타는 2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베타 제곱 더하기 a베타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거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식이 좀 지저분할 뿐인 거야.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답이 아니겠는데가 아니라 이게 답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국 얼마인 거야? 이게 마이너스 10이다를 푸는 거야 그냥. 그쵸 여러분? 네. 그러면 생각해보자. 식이 몇 개야? 그러니까 식이 몇 개야? 이렇게 하면은 힌트식이 하나, 둘, 그리고 요거까지 해서 몇 개야? 세 개고 미지수가 알파, 베타, A 세 개죠. 연립하면 풀릴까 안 풀릴까? 풀려요. 근데 그 연립표를 해야 되는 게 좀 열받는 거지. 따라하면 써야죠. 까라면 까야 되는 건데 좀 하기 싫잖아 솔직히 나도. 맞지 얘들아? 한번 봐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고. 일단 2배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빼기 3배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인데 내가 할 일은 뭐겠어요? 이걸 싹 다 A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 내가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을 알거든.
자, 여기다 쓸게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얼마예요?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대체가 가능하죠. 근데 얘가 1이니까 1 빼기 그 다음에 3알파 알파 베타가 6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는 거니까 1 빼기 이놈에서 3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 자, 주어진 식이 2-A가 되고요. 빼기 3배의 3배 하니까 마이너스 3 곱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돼서 없어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를 한 게 마이너스 10이네요. 그러니까 10 이렇게 되면은 정리하면 얼마인 거야? A가 마이너스 9가지인가요? 그 답이 2번. 이딴 식으로 푸는 되게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안 풀릴 일은 없어. 사실 이미 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가 나온 순간 아 이거 아무튼 짜집기 하면 답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는데 짜집기 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혜준 숙제 다 했니? 혜준 숙제 다 했어? 아니요. 얼마큼 했어? 반 반? 되는 거죠. 반만 하면 어떻게 해? 자, 필기하세요, 필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17번 볼게요. 저 오늘 진도 나가요? 진도 나가지. 진도는 나가야지. 아 네. 진도라고, 근데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풀겠지. 왜냐면 유형을 좀 더 풀어보는 거. 그러니까 숙제 뒤에도 남아있잖아. 개념 설명은 이미 끝났거든. 도함수 활용입니다. 다만 내가 안 푸는 걸 푸는 것만 할 거야. 그래서 3까지 나가요? 3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숙제 오답하고 진도 1시간 나가고 1시간 자습 때리고 시험 대비 그리고 시험 치고 끝날 것 같거든.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시험은 우리가 다 같이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치기로 했어요.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이 1단원, 2단원, 3단원 문제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가 많고 4단원, 5단원은 진짜 한두 문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에서 2개? 전체가 20문제거든요. 20인데 대충 비중이 여기가 한 3문제? 여기 한 17문제? 이런 느낌이라서 앞쪽 복습을 좀 하셔야 돼. 앞쪽도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 해도 적당하죠. 엄청 어렵지 않죠? 내 기준이긴 해. 아 근데 우리가 1태 치고 했던 그런 것들 보면 나왔던 그런 유형들이 많아요. 고등이 문제나. 이렇게 빡센 거. 1대가 빡세지.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걸 공부했으니까 괜찮을 거란 얘기야. 그걸 공부 안 한 놈들은 못하는 거고. 1태 치고 오답 다시 풀어보고 오답 노트 쓰고 했으면 잘하겠지. 서답 3문제예요? 아이씨 아니고 서다 객관식 15개 단답형 5개야. 단답인지 서술인지 가야 돼. 자, 아무튼 너무 그 문제 스타일을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 그거 안다고 뭐 점수가 바뀌어?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공부했느냐야. 이게 맨날 그래. 우리 아빠도 내가 학생들 그랬거든. 아빠한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쳐요 물어보면 아빠가 선생님이었단 말이야.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쳐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쳐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빠가 막뭐 요번에 입시 정책이 바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가요? 이딴 거 물어보면 아빠는 딱 답이 하나였어. 그냥 닥치고 잘하면 돼. 왜냐하면은 그런 거 막 바꿔봐야 그냥 눈앞에서 눈속이 많은 거지 결국에 실력 좋은 애 뽑는 거거든 구조가. 그러니까 지가 잘하면 그런 제도가 바뀌는 게 하나도 영향이 없어. 그냥 간당간당한 놈들이 그 제도 바뀌는 거에 막 쫓아다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고민할 시간에
공부를 한 달 더 해서 수능 칠 때까지 실력을 끌어올리고 원서 쓸 때 고민하면 되는 건데 그걸 막 미리 고민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신 어차피 원서 쓰는 거 3학년 수시 원서 쓰는 게 3학년 1학기 돼서 하잖아. 맞지? 끝나고 쓰잖아. 수시 원서. 맞아 아니야? 그러면 그때까지는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할 일은 점수를 1점이라도 끌어올리는 거야. 그 다음 입시서를 쓸 때 그때 고민하는 거고, 같은 식으로 그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시서를 넣을 때 그걸 고민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추가로 공부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가끔 이제 시험 범위가 어때요? 막 이런 거 보는데 범위는 당연히 알아야겠지. 근데 거기서 난이도가 어떠냐?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잖아. 쉬우면 다 같이 쉬워. 근데 상대평가잖아.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란 말이야 그게.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흔들리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런 거 흔들릴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는 게 맞다는 것도 우리 아빠가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뭐가 그래야 이랬는데 맞더라고요. 그냥 한 자라도 공부 더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 그런 어떤 걸 알면 알게 될수록 내가 좀 덜 무섭다는 건 나도 아는데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자, 417번 보겠습니다.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 여러분 중요한 문구예요. 다항함수도 밑줄을 꺼야 됩니다. 그럼 다항함수라는 조건은 뭘 보장하고 있죠? 얘가 연속하고 미분 가능하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요점이 없겠죠? 그럼 다항함수에서의 극대는 어떤 모양이야? 이렇게 동물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준 정보는 그냥 이 얘기만 한 거야, 그림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잘 물어보자. 기억. 절대값 씌웠을 때 극대값을 갖는다. 모르지.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x축이 있으면 뒤집어져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절대값 씌우면. 맞아 아니야? 그러면 극소값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알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아직 주어진 정보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니은. 여러분 이거 봐요. f 절대값 x야. 여러분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y축으로 기준으로 0보다 큰 거 살린 다음에 데칼코마니죠. 근데 뭐 어차피 이렇게 생겼으니까 데칼코마니 해도 딱히 극대값 따지는 거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설지는 식으로 뭐 설명하고 있거나 뭐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면 편해요. 수초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디귿. 이거 봐봐. 얘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식으로 하긴 해야 돼. 자, 근데 이거 봐봐. 얘가 이런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범위, 절대값 벗겨야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가 0 이상일 때는 fx 빼기 x 세제곱인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그 다음에 플러스 x 세제곱인 건데, 보세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hx라고 하면 결국 내가 알고 싶은 건 여기서 극대값을 가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증가, 정지, 감소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요 순간에 0이 되고 그 다음에 음수로 부호가 바뀌면 극대가 돼요. 다항함수는 출력점이 없으니까. 원래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돼. 근데 또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이거는 극대예요 아니에요? 요점은? 아니라고? 맞아요. 여기도 극대죠. 이 근처에서 얘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이 다항함수는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고 그때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값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지만 그거는 진짜 다항함수 한정인 거고 보통 이런 애들도 돼요, 극대가. 그래서 사실 정확히는 그냥 그 정의식 자체에 집중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이 근방에서 열린 구간에서 요점을 포함한 열린 구간에서 얘가 제일 크면 돼. 그 정의를 만족하면 다 극대라고요. 다만 다항함수는 일직선 같은 것 따윈 없고 표적점이 없기 때문에 부호 바뀌고 0일 때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hx도 여전히 다항함수죠.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미분해.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가 생기는데 클 때는 f' 마이너스 3x 제곱 f'(x) 더하기 3x 제곱이야. 맞지 얘들아?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봐. 0보다 클 때로 생각합시다. 0보다 클 때. 그래서 0 플러스일 때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응? 어차피 근방에서 볼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근방에서 보면은 0,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h'0 마이너스는 f'0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 부호가 뭐였어? 마이너스였겠지? 아니 플러스였겠지. 증가니까. 맞아 아니야?
원래 f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자 이게 0에 가까워지, 미안 잠깐만, 0만 플러스죠,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양수를 더한 거죠. 3x 제곱은 양수잖아, 맞아 아니야? 거기에 양수를 더한 거야. 물론 이제 정확히 쓰자면 0 마이너스보다는 h라고 해서 0보다 작은 적당한 h를 넣은 거야. 근데 너무 멀리 간 거 말고 근방에서. 알겠어요? 근데 분명히 요놈의 부호는, 요 상황일 때 요놈의 부호는 양수라고 배웠어. 이쪽 구간에서, 맞지? 적당히 열린 구간에서 양수죠. 그리고 거기에 얘도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에서 보겠어요. 양수입니다. 그리고 자 h가 음수일 때는요, 그때는 h 프라임 또 h라고 했으면 이상하긴 하다. 이걸 t라고 바꿀까? 바꿔 씁시다. 자 t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자 t가 양수일 때는 h 프라임 t는 f 프라임 t 빼기 3x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t를 넣었으니까 t를 쓰는 게 맞지? 다시. 그러면은 음수에다가 양수를 뺐으니까 얘도 음수죠. 음수를 더했다고. 그러면 부호가 뭐예요? 음수가 됩니다. 맞지? 부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전후로 바뀐다고. 내가 x는 0이 있으면 여기서 적당히 간 h라는 점을 잡은 거야. 이렇게. 요때의 부호를 본 거야. 요때는 무조건 0이잖아, 맞아 아니야? 요때는 0이고 요때 플러스였고 요때 마이너스였으면 이렇게 된 걸 테니까 또 극대가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극대가 유지되는 거 맞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해설지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냐, 대놓고 식을 씁니다. 어떻게? 자 fx를 fx 빼기 x제곱 절대값 x라고 넣으면 말한 것처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얘가 이 0에서 제일 큰 거죠, 근방에서.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세제곱을 더하니까 퍼질 거 아니야, 갈수록. 0이 가까워질수록. 맞아 아니야? 그래서 0일 때가 제일 크고, 같은 식으로 x가 0보다 커지면은 fx 빼기 목 아파 씨. 미안. 자 fx 빼기 x 세제곱이 되니까 갈수록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그래프 값이 f0에서 제일 크다. 그러니까 0 근처에서는 0에서 제일 크다는 게 증명이 된다고, 함수 값으로. 해설지는 그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어요. 뭐 편할 대로 하면 돼, 증명 자체를. 아니면 진짜 제일 무식한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제일 무식한 방법. 제일 무식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fx를 여러분 마음대로 이딴 거 만들어 놓은 거죠. x는 0에서 극대 가지는 함수를 하나 넣으면 돼. 맞아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성립해야 되니까. 그치? 그렇게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사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설지 풀이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읽어봐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파트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1번 볼게요. 자, 421번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닫힌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해달래. 그러니까 여러분 a부터 a 플러스 1이면 한 칸이죠, 한 칸. 그치? 한 칸짜리야. 보세봐. 차리고. 일단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예요? 3x야? 3x구나. 3x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야? 얘가
x의 x제곱 빼기 3이죠. 그러면은 x축이랑 교점이 몇 개야?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3개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3개를 가지는 개형은 뭐밖에 없어? 무결무리 개형밖에 없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형 외우면 증가표 안 그리고 그냥 푸는데 그 와중에도 이거 미분해서 해봐도 알겠지만 f'x는 3x제곱 빼기 3이니까 1과 마이너스에서 극대극소까지죠. 그래서 봐봐. 우리가 외웠던 그 개형이거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비율관계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가 0이고 루트 3이고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1대 루트 3이랬죠. 그래서 실제로 극대값이 언제 나온다고? 마이너스 1에서 나오고 극소값이 언제 나온다고? 플러스 1에서 나옵니다. 1대 루트 3이라고 했죠. 그게 지금 이 그림에서 증명이 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야. 여기서 최대값이 2가 되게 해달래. 여러분 2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 지금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넣으면은 2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면 2란 말이야. 여기가 2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러분 추가 질문. 여기 좌표 얼마예요? 1대 1대 1에 따라 얼마지? 2인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걸 빨리 구한다고. 우리가 아니까. 맞나요? 그러면 최대값이 요 놈이 나오게 해달래. 근데 내가 어떤 걸 움직이고 있냐면 A부터 A 플러스 1이니까 어떤 애예요? A부터 A 플러스 1이면 한 칸짜리 띠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한 칸짜리 띠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요 범위에서 최대값이 여기 딱 찍혀야 될 거 아니야. 그 범위 안에 그럼 얘가 들어가야 돼. 맞아 아니야? 자 그럼 이쪽 편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처음에 A 플러스 1이 여기 들어가는 순간부터겠지. 맞아 아니야? 그치? 그때부터 언제까지? 요거 빠져나올 때까지일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 놈에 의해서 최대값이 2가 되는 범위는 언제부터다? A 플러스 1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시점. 맞죠? 요거보다 요 때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그 다음에 쭉 옮겨서 A가 요때 X좌표인 마이너스 1이 되는 시점까지. 그래서 A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놈에 의해서 최대값 2가 나오는 거고, 같은 식으로 이쪽 편에서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포함시켜야겠지. 그럼 같은 식으로 A 플러스 1이 2가 되는 시점부터 A가 2가 되는 시점까지겠죠. 맞아 아니야? 오른쪽으로 점점 튀어나간다고 치면. 그래서 A 범위가 1부터 어디까지? 2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와. 맞아 아니야 얘들아? 예.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나오고, 그럼 그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어떻게 되죠? 잠깐만. 그리고 잠시만. 아 이렇게 되니까 그림을 그리면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면 맞지? 응? 잘못했어. 지워야 돼. 이거 지금 잘못했어. 이게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 요렇게 들어갈 때부터 해서 여기까지 끝인 여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말했거든. 자, 요게 들어가면 2죠. 요거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2보다 커지죠. 증가하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딱 한순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구간으로 잡으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안 그래 나도 지금 잘못한 것 같아서. 이게 아니라 딱 요 순간이니까 언제? A가 1일 때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A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2랑 1이랑 정수로만 치면 얼마야?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3개 나오는 거고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이제 그래프 그리고 상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주로 상상을 하냐면 이런 거 할 때 요렇게 얇은 띠가 있다고 생각을 해. 길이가 1차례. 얘를 옆으로 옮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요 놈이나 요 놈이 딱 끝점 이제 포함되는 경우겠죠. 맞죠? 최대값이 요 놈이 나올 때겠지. 그쵸?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그려서
얘를 움직이는 상상을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다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이제 이미지화 시킬 수 있어야 문제를 풀 때 편해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 전에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 425번.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연립, 이거 합성이죠? 합성하면 몇 차 함수죠? 6차 6차인데 6차를 풀라고 낸 걸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낸 거야? 치환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gx가 얼마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어차피 내가 함수값 구하는 문제죠 이게. 결국에는 합성함수의 y값을 구하는 거지 그때 x값을 추적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어가는 얘를 t라고 치환만 하면 돼요. 자,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t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오른쪽은 이제 무한대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FT의 뭘 구한다?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FT가 어떤 식이에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야. 많이 봤네? 아까 제 뒤집은 애네, 그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그래프 빨리빨리 그려야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을 지나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이따구로 생기는 거야. 맞아, 아니야? 자, 이따구로 생겼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디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것도 비율관계로 바로 뽑아낸다고. 맞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최대값은 언제야? t가 얼마일 때? 1일 때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가진다? 2를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프 잘 그리고 범위 잘 끊으시면 돼요.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증간표 그리는 짓을 한다 안 한다? 해설지는 증간표를 다 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설지처럼 증간표를 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시간이. 아무도 안 그려요.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만 돼도 아무도 안 그려. 고등학교 2학년도 안 그리잖아. 2학년도 교과서로만 공부하면 그려야겠지. 처음엔 그리다가 그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지. 익숙해지면 안 그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증간표를 안 그리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다항함수가 애초에 되게 단순한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증간표를 안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적분 배우는 분들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막 섞여있는 함수를 그래프 개형 그릴 때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간표를 그리셔야 됩니다. 걔는 그려야 돼요. 걔는 안 그리고 풀 수가 없어. 안 그리고 푸는 거는 몇 개 있긴 해. 몇 개 외워서. 근데 보통은 그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6번, 28번 빨리 두 개 하고 시작. 자, 426번 여러분 이거요. 보세요. 이거 뭔 짓거리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지금 x는 0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식이 바뀝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식이 바뀌어도 절대값의 전체 씌우든 이렇게 부분에 씌우든 간에 뭐를 안 건드리냐면 연속성은 깨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값이 0 될 때 근처니까 여기 0%를 넣든 0말을 넣든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에 의해서 부호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점 근처에서 맞나요? 네. 거기서 연속성이 깨지진 않아. 근데 대신에 뭐가 깨질까? 미분 가능성이 깨져요. 근데 뾰족점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근데 거기서 중근 가지면 안 뾰족해지겠지. 맞아 아니야? 그런 거 있긴 한데 그런 겁니다. 보세요. 내가 만일에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fx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배의 절대값 x 더하기 3이야. 그래서 개형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할 건데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더하기 4x는 맞을 거야. 맞아 아니야? 그리고 이게 더하기 4였다가 빼기 4로 바뀌는 거죠. 언제? x가 0 이상일 때는 이게
이게 그대로 나와서 4x였을 테니까 미분하면 더하기 4고요. x가 음수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4x로 나왔을 테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봐봐. 자,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어떤 애예요? 응? 얘는 계속 증가죠. 예. 판매식 D가 0보다 작아요. 맞지? 16 빼기 48에서 음수가 나오니까 판매식이. 그래서 얘는 계속 양수니까 얘는 계속 증가한 거야. 그리고 원래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원래는 어떤 그래프였다는 거야? 원래는 물결무늬 개형이었어요. 언제?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리고 여기가 x는 얼마? 3분의 2일 때. 근데 그럼 0이 어디 있겠어요? 적당히 있겠죠? 0이 맞아 아니야? 한 이쯤에 있을 거야 0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안 떨어지고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간다. 왜냐면 계속 양수고 점점 커지는 양수니까. 맞아 아니야? 2차 함수인데 요런 애야. 그럼 0 넣었을 때 4고 숫자를 1 넣으면 얼마야? 더 커지고 커지니까 계속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개형을 가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말했듯이 부호로는 증가, 감소, 오른쪽 위로 가는지 오른쪽 아래로 가는지 결정하지만 숫자 크기가 계속 커지면 그게 점점점 가팔라진다, 점점점 완만해진다 이런 식으로 숫자의 변화에 따라 조금 더 휘는 방향 정도까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계도 함수 같은 걸로 합니다. 미적분 함수.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도 대충은 알잖아?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걸. 그럼 이 상황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 근데 구간을 어떻게 끊었어?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1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3은 대충 봐도 여러분 여기서도 비료하게 쓰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간격이 얘가 0이어도 마이너스 1이 여기 붙어있죠. 근데 좀 더 늘어났으니까 마이너스 1은 어디 있겠다? 이쯤 있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그러면 얘가 최대값은 또 그리고 지금 1까지 마이너스 3이구나. 미안.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이 있는데 1도 대충 위치가 좀 감이 안 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에는 이 네 군데를 다 어떻게 한다? 구해야지 뭐. 대입해서 구해야 됩니다. 애매하니까. 애매하면 대입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대입해 보시면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면 10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1이 나온대요. 그리고 여기 0이니까 쉽죠? 0 넣으면 얼마야?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y좌표가 6이 나온대요. 이건 대입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비교분으로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입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귀찮지만 해야지. 자, 그래서 대입했더니만 어떻게 됐다? 11이라고.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14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대입해 봐야 돼. 안 하고 알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래프가 좀 예쁘게 주어지면 안 하고도 알 수 있는데 물론 느낌적으로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이랑 이거는 솔직히 느낌적으로 알 수 있겠어? 이거는 진짜 못 맞추는 게 정상이고 얘 정도면 조금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애매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결국에는 내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28번 하고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자, 마지막. 자, x제곱 더하기 3y제곱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일단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8, 9에 원이야? 원은 이거 아니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타원입니다. 아니 타원인데 이게 원래 그래서 타원인데 아니 타원으로 기하가서 배우는 게 푸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또 뭐야? 구하라고 하는 게 x제곱 더하기 xy제곱을 구하래.
아 근데 그럼 이거 그냥 그 얘기인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야?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x제곱이겠죠? 네. 이거 여기다 넣어서 그냥 풀라는 얘기 아니야? 예. 물론 범위 조정이 있겠지만 예. 여러분 이게 타원이에요. 나중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나중에 배우면 이게 타원인데 어떤 타원이냐면 기하를 가면 배워요. 이게 미안 불어 나갔을 테니까 미안. 이게 이렇게 옆으로 넉대대한 타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되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게 3 넣으면 0이지 맞아 아니야? 예. 그래서 3,0 지나고 또 마이너스 3,0 되겠지? 근데 이쪽에 x가 0일 때는 얼마겠어? 그렇지? 0, 루트 3 지나고 0, 마이너스 루트 3 지나는 여기 찌부러진 원이 나와요. 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여기다 넣어서 자 함수를 만들 거야. fx를 어떻게 만듭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최고.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로 만드는데 대신에 x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제한을 두라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로 제한을 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이따구로 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건데 이걸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타원 배운 애들은 에이 껌이네 하고 하는데 타원 안 배운 애들은 까딱하면 범위 실수를 하겠죠. 왜 얘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인지 헷갈렸는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봐봐요. 이게 어차피 음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치가 3부터 마이너스 3까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얘가 0 이상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 푸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요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연수분의 마이너스 1과 그리고 3, 3을 세로 가지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죠. 그러면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불규현물이 개형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위아래 뒤집긴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는 3이에요. 그러면 그때 배웠던 비율 관계에 따라 여기가 어디겠어요? 자, 여기 두 칸씩 갔잖아. 그 두 칸 넘어가서 여기가 얼마야? 3입니다. 그죠? 비율이 2대 1이라니까? 4칸, 2칸 알겠죠? 변곡점이 x는 1에 있을 테니까. 그거를 설명한 게 비율 관계라고.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 3이 큰가 3이 큰가 대입해서 구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마3일 때랑 3일 때가 똑같아요. 높이가.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요 범위로 끄는 거죠? 네. 그치? 그러면 3 넣었을 때가 최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럼 3 대입하면 F3은 마이너스 9 더하기 9 더하기 9에서 9. F 마이너스 1 최소값은 3분의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를 줘가지고. 그래서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9,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땡땡땡.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별거 없고요. 그래프 잘 그리면 돼요. 그리고 4차도 잘 안 그리잖아. 3차 위주로 가요. 그런 겁니다. 그럼 10분 쉬었다가 오늘 남아있는 거 좀 풀어보고 1시간은 자습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 치자고요 오늘.